근데 달러가 지금 다들 강세라고 하지 않습니까? 올해 1월 달에 달러 인덱스가 110이었어요. 109.8인가 그랬거든요. 지금 달러가 최근에 좀 올라왔어요. 99입니다. 그럼 110에서 99잖아요. 파운드가 달러보다 세요.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는 달러 강세라고 할까요? 약세라고 할까요? 달러 약세라 하겠죠. 달러가 약세인데 어느 시점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근데 어쨌든 지금은 어쨌거나 110대 비해서는 지금은 10% 떨어졌으니까요. 110대 대비는 떨어졌으니까 약세 그렇죠. 중이죠. 근데 우리나라 신문은 달러 초강세죠. 사실 글로벌에서는 달러가 아주 세다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한 것 같고 오히려 표현을 조금 바꿔서 달러가 왜 센지를 보는 것보다 원화가 약하다라고 말하는 게 조금 더 적절한 표현이 아닌가 싶어요. 상승이라기보다도 그냥 급등 내지는 폭등이라고 해야 될 정도로 최근에 이렇게 갑자기 뛰는 환율 뛰는 거 무슨 이유로 보십니까?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원화가 왜 약한지를 이제 물어보시는 그거 거는 이제, 다름없는 그렇죠. 건데요. 네. 이제 원화가 약한 이유를 좀 봐야죠. 저는 요 우선 글로벌 달러부터 한번 봐주셔야 되겠어요. 네. 연초만 해도 무슨 뭐 말하라고 합의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예. 달러 약세 이렇게 했는데 네네. 또 실제 달러 약세가 어느 정도 진행됐고 네네 근데 7월부터인가 여름 들어서부터 좀 분위기 달라진 것 같아요. 네네 이게 이제 저도 그 공감하는데요. 네. 올해 환율 한번 잠깐만 정리 한번 돌아보면 그러시죠. 올해 초에 원달러 환율 작년 11월에 트럼프가 당선됐어요. 11월 5일 날 1년 됐습니다 이제. 그러네 벌써 당선된 지로는 1년 넘었고 근데 취임은 예, 1월 그렇죠. 11일까지 예. 근데 이제 소장님께서 이제 벌써라는 말씀하시지만 저는 1년이 무슨 5년 같습니다. 이게 환율 보는 사람들 되게 어렵잖아요. 트럼프 들어오면 이게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너무 높아서. 네. 근데 아마 기억하시겠지만은 작년도에 비상기금부터 시작해서 올해 넘어오면서 1월 1, 2월 달에 원달러 환율이 1,470원 80원 했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다들 이제 무슨 얘기했냐면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는 달러는 더 강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되게 강했거든요. 근데 4월, 5월을 넘어서면서 셀 아메리카라는 얘기까지 나왔죠. 관세 때리면서 이제 미국에서 탈달러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달러 가치 확 무너졌고요. 원달러 환율도 5월 아마 제 기억이 5월 5일 어린이날이었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휴장이었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개장됐는데 여기에서 환율이 제 기억에 1,450원에서 1,350원으로 딱 몇 시간 만에 100원이 무너졌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원달러 환율이 확 주저앉으니까 다 뭐라고 했냐면 마루라고 합이다. 이거는 플라자 합의 시즌2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미중 간의 어떤 환율 합의가 일어나게 되고 이제는 관세 분쟁에서 넘어가서 환율 분쟁으로 가게 되고 미국은 달러 약세를 원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환율이 1,480원에서 1,350원까지 내려오니까 네. 환율이 더 내려갈 거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죠. 그래서 예. 이제 여기서부터는 트럼프는 달러 약세를 원한다는 걸로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그럼 이제 달러가 더 내려가야 되는데 지금 1,475원 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다시 달러가 올라온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또 얘기하는 건 지금 이거죠. 또 트럼프는 또 달러 강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이게 종잡을 수가 없는 게 이런 거죠. 달러가 지금 다들 강세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어요. 다시 24년도 11월 5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작년도 11월 5일 날 트럼프가 당선될 때 원달러 환율이 제 기억에 1,380원 했어요. 그런데 지금 환율이 오늘 날짜로 한 1,460원 조금 안 되잖아요. 환율이 좀 내려서. 네. 그러면 퍼센티지로 따지면 한 5% 오른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원화 대비 달러가 5%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 11월 5일 날 유로화가 얼마였냐면 제가 생생히 기억이 나거든요. 1,499원 했어요. 그러니까 1,500원 했어요. 근데 유로 재정 환율 우리 예, 그렇죠. 유로를 예. 살 때 원화가 얼마 드느냐. 예, 그렇죠. 1유로에 한 1,500원 했거든요. 지금 환율이 한 1,700원 해요. 네. 그럼 200원 떴잖아요. 예. 200원이면 13%뜬 거죠.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 원화 대비 달러가 4%였거든요. 예. 4, 5% 뛰었는데 원화 대비 유로가 13%뜬 거예요. 네. 그러면 원화를 싹 치우잖아요. 그러면 달러보다 유로가 훨씬 셉니다. 그렇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작년 이맘때 제 기억에 파운드화가요. 예. 1,750원 했거든요. 참고로 오늘 1,920원 합니다. 달러보다 상승폭이 크거든요. 그리고 위안화도 190원 정도 했어요. 네. 올해 상반기에. 예. 그게 지금 205원 합니다. 이제 그래요. 달러보다 상승폭이 높은 편이거든요. 제 생각에 가장 극적인 게 스위스 프랑인데 그게 1,570원 했거든요. 작년 이맘때. 지금 저기 1,840원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스위스 프랑 잘 못 보잖아요. 근데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원화보다 달러가 세잖아요. 예. 그 달러보다 꽤 많은 선진 통화들이 세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뭘 보냐면 DXY라고 해서 달러 인덱스를 보잖아요. 그렇죠. 올해 1월 달에 달러 인덱스가 110이었어요. 109.8인가 그랬거든요.
지금 달러가 최근에 좀 올라왔어요. 음. 99입니다. 음. 그럼 110에서 99잖아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이게 원달러 환율이고요. 빨간색 선이. 파란색 선이 달러 인덱스예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이게 작년에 이제 트럼프가 당선된 게 요 시점이거든요. 예. 요 시점쯤 당선이 됐는데 예. 함께 날라 올라가잖아요. 같이 그죠? 올라갔고. 그래서 달러가 엄청 이게 원달러 환율 날라갔고 죄송합니다. 달러 인덱스도 엄청 올라갔잖아요. 네. 근데 달러 인덱스는요. 확 주저앉아서 110에서 지금 99로 앉았어요. 110에서 지금 99가 됐습니다. 네. 고점 대비해서 달러는 선진 통화 대비 10% 약세잖아요. 예. 근데 원달러 환율은요. 지금 1,460원, 70원 하면은 고점 대비해서 그렇게 많이 내려오지 않았고 작년 대비 오히려 올라 있는 겁니다.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거를 유로로 한번 가져와 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작년도 대비해 가지고 연초 대비해 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원달러는 고점 대비 달러 가치가 떨어졌는데 유로는 올라가 있죠. 원화 대비 유로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떤 게 있냐면 파이낸셜 타임즈는 영국 언론이잖아요. 예. 파운드가 달러보다 세요. 그래요.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는 달러 강세라고 할까요? 약세라고 할까요? 달러 약세를 하겠죠. 월스트리트 저널은 달러 인덱스 본답니다. 달러가 약세겠죠. 달러가 약세인데 어느 시점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근데 어쨌든 지금은 110 어쨌거나 대비해서는 지금은 10% 떨어졌으니까요. 110대 대비는 떨어졌으니까 약세 그렇죠. 중이죠. 달러 약세죠. 근데 우리나라 신문은 달러 초강세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럼 이제 질문이 애매해지죠. 달러가 강세입니까 약세입니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그래서 지금 달러가 지금 너무 강하다라고 하는데 사실 글로벌에서는 달러가 아주 세다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한 것 같고 오히려 표현을 조금 바꿔서 원화가 약하다라고 말하는 게 조금 더 적절한 표현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달러가 강한가라는 말씀은 달러가 너무 세다라고 하면은 전 세계 통화가 달러에 눌려야 되는데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오히려 원화는 그러니까 뭐냐면 달러는 눌려 있는데 원화가 뛰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이제 약간 좀 우리가 어프로치를 달러가 왜 센지를 보는 것보다 네. 원화가 왜 유독 약한지를 보는 게 지금은 조금 더 적절한 접근 방법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은 좀 해보게 됩니다. 자, 최근에 그런데 우리 환율 상승은 그냥 상승이라기보다도 그냥 급등 내지는 폭등이라고 해야 될 정도로 네네. 최근에 이렇게 갑자기 뛰는 환율 뛰는 거 요거는 또 무슨 이유로 보십니까?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원화가 왜 약한지를 이제 글쎄, 물어보시는 그거 거는 이제, 다름없는 예, 그렇죠. 건데요. 네. 그럼 이제 원화가 약한 이유를 좀 봐야죠. 저는 한은 총재가 되게 많은 부분을 좀 이창용 총재가 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좀 설명해 줬다라고 봐요. 그래서 네. 슬라이드에서 어떤 얘기를 하셨는지 한번 잠깐 보시죠. 볼까요? 여기 보시면 지난 10월달 금통위에서 10월 금통. 예, 그렇죠. 환율이 왜 이렇게 올랐는지 물어봐요. 예. 기자가 물어볼 때 가운데 패러그래프. 예, 그렇죠. 예. 예, 뭐라고 얘기했냐면 빨간색만 볼게요. 크게 봤을 때 환율이 오른 이유 중에 크게 봤을 때 4분의 1 정도는 달러 강세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하. 글로벌 달러가 세졌다는 얘기죠. 예. 요거는 유로화보다도 세졌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실제로 지난 그 7, 8월 달에 96까지 빠졌던 달러 인덱스가 지금은 좀 올라온 거예요. 90%. 예, 예. 그래서 글로벌 달러가 오르면서 원 달러가 같이 떠오른 게 첫 번째입니다. 4분의 1 정도는 그게 설명을 하고 4분의 3은 미중 갈등에 따른 위안화의 약세. 이게 있고 두 번째는 일본이 새로운 총리가 선출이 되면서 엔화 약세가 나타나는 것. 네. 다카이치 사나에를 여자 아베라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아베 신조라고 하면 아마 아베노믹스가 떠오를 거고 아베노믹스는 엔화 약세로 점철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2011년도 12년도에는 100엔당 환율이 1,600원 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엔화가 940원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엔화가 거의 반토막이 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10몇 년 동안 아베가 집권하는 기간 동안에 엔화가 어마어마한 약세를 보였어요. 그러면 아베노믹스가 재현된다라고 하면 엔화가 여기서 더 강해질 거라는 믿음이 생겨나겠죠. 예, 그래서 엔화가 더 약해질 거라는 엔화가 믿음이 더 생겨나겠죠. 약해지겠죠.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엔화 약세에 대한 영향이 좀 존재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미 관세하고 3,500억 달러 대미 투자금 조달에 대한 우려. 네. 이건 이제 오늘 이제 약간 좀 완화가 됐는데 요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네. 4분의 1은 달러 강세, 4분의 3은 미중 갈등, 그다음에 여자 아베, 그다음에 세 번째는 3,500억 달러 불확실성. 네, 예. 근데 그 밑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리고 환율 상승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게 예. 외국인의 해외 투자 증가, 서학개미 이겁니다. 예. 근데 보시면은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건 맞다고 했는데 예. 밑에 뭐라고 나오냐면 외국인이 국내에 투자하는 것보다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 사는 것보다 내국인이 해외에 투자하는 규모가 4배랍니다.
그게 10월 금통일 때 하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게 투자 사이드에서 4배란 얘기죠. 네. 그러니까 무역 사이드가 아니라. 네. 자, 밑에 보시면은요. 그 11월 12일이면 며칠 안 됐죠. 예. 예. 뉴스에서 요것 때문에 한번 저기 채권 시장 난리 났는데 예. 여기 뭐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냐면은 최근 원화 변동은 대부분 국내 거주자의 해외 투자 흐름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상승하니까 너무 불안한 거 아니냐라고 할 때 답을 외화 부채 수준도 안정적이고 다른 지표들도 시장의 건전성을 보여준다. 우리나라 CDS 프리미엄 보셨어요? 아직은 안정적입니다. 안정적이죠. 네. 예, 전혀 네. 올라가지 않고 예. 있거든요. 예. 근데 환율이 뛰면 보통 CDS 프리미엄이 같이 뛰면 이건 국가 부도 리스크인데 지금 환율이 상승하는데 CDS는 조용해요. 이런 걸 바라보면은 우리나라 뭐 망하나? 이런 거하고는 약간 다른 관점에서 지금 환율이 뛰고 있는 거죠. 네. 거기에 대해서 그럼 이유가 뭔데라고 할 때 최근의 원화 변동은 대부분 국내 거주자의 해외 투자 흐름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달러 강세 자체가 나타난 거, 두 번째는 일본의 이슈, 그 다음에 3,500억 달러 이슈,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 투자하는 거 이슈. 요 정도로 정리가 됩니다. 예. 예. 그럼 그거 하나하나 좀 보여드리면은요. 첫 번째는 달러 강세 하나 좀 보여드려 볼게요. 예, 그래요. 이 달러 강세가 뭐냐면 이거 한번 잠깐 보시죠. 이게 지난 4월 달에요. 달러 인덱스가 녹아버렸어요. 확 떨어져가지고 110에서 96까지 빠지거든요. 주르륵 네, 그렇죠. 10% 이상이 초단기에 빠져서 70년대 이후에 단기에 달러가 이렇게 녹아버린 적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달러가 너무 빠르게 약세를 보이니까 이제 드디어 중국하고 유럽이 고개를 듭니다. 중국이 뭐라고 하는지 잠깐 보시면 6월 18일 기사예요. 기존의 국경 간 지불 시스템의 문제점이 점점 더 두드러지고 있으며 단일 통화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 이 단일 통화가 뭘까요? 달러겠죠. 그렇죠. 이 밑에 뭐라고 하냐면 새로운 지불 인프라와 결제 방식이 등장한다. 이게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이잖아요. 아하. 글로벌 시스템은 더욱 높은 효율성, 보안, 포용성, 다양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이 얘기는 달러로 결제하지 말고 다른 나라 통화 쓰자. 제 생각에 가로 열고 위안하겠죠. 괄호 열고 이거로. 그러니까 뭐냐면 이때 요 판 총재가 뭐라고 인민은행 총재가 뭐라고 하냐면 판머시기였더라. 판은 성이고. 판공성 예. 판공성. 예. 판공성. 근데 이제 이 판 총재가 얘기하는 핵심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면서 달러의 힘을 빼고 유로하고 위안화가 이제 전면에 설 필요가 있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유로를 같이 띄워줘요. 예. 유로를 같이 띄워준 이유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위에 유로화도 지금 엄청 센 거잖아요. 지금 사실은 달러 인덱스가 센 이유가요. 유로가 세서 그래요. 유로가 달러보다 엄청 세거든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여기 보시면 이제 유로존에 있는 유로가 엄청 세졌잖아요. 그러니까 유로가 세지니까 이제 ECB에서 유럽 중앙은행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ECB 부총재가 4월 달부터 유로 수년 내 달러 대한 통화 지위 가능. 그다음에 라가르드 총재가 정말 일주일 단위로 얘기하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5월 19일 날 달러 약세는 미국 정책 신뢰 탓. 유로화의 기회. 5월 27일 날은 유로화 1위 기축통화 미국 달러 대체 가능. 오, 라가르드. 6월 17일 날 달러 지배적 역할 더는 확실하지 않아. 들으면 미국이 기분이 좀 안 좋을 것 같지 않으세요? 상당히 지금 뭐랄까 영린을 건드리는데. 예, 그렇죠. 예. 그다음에 중국 인민은행 총재가 6월 18일 날 같은 날 뭐라고 했냐면 이 판 총재가요. 미국 달러화 지배력 점점 불확실해지고 있다. 어허. 느낌이 어떠세요? 아 이거 미국 재무장관 입장이면 이거 보면은 기분이 어떨까요? 예. 플라자 합의에서 달러를 반토막 내야 될까요? 아니면 한번 되감아야 될까요? 한번 손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자 이게 보시면은 이게 10월 달에 10월 20일 날 기사입니다. 10월 20일 날 10월 20일 날. 네, 10월 20일 날 베센트 재무장관한테 미국 재무장관이죠. 베센트 재무장관한테 그 CNBC인가 어디 인터뷰가 있었어요. 네. 저도 이제 그거 저기 그 뉴스 자체로 봤는데 예. 영어 원어로 이제 들었는데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때 이제 기자들이 물어봐요. 달러 약세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달러 약세가 이렇게 심한데 지금 얘기 나오는 거는 달러 가치가 무너진다고 해서 금 가격이 엄청 뛴다. 이거는 달러가 타락한다는 그런 얘기 아니냐. 8달러의 시그널이 금 가격 뛰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질문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지금 미국의 사이가 안 좋아져서 글로벌 평판을 잃어버려서 관세를 하도 때리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미국 국채를 다른 나라가 안 사고 특히 중국이 미국 국채 안 사고 대신 금 사려고 해서 이렇게 금 가격 뛰는 거 아니냐. 그래서 미국 국채 부채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그때 물어보거든요. 또 한참 뭐 디베이스먼트. 예, 그렇죠. 이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딩이 한 그러니까. 가운데 있었죠. 이거 딱 물어보니까 그래서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딩이라는 말도 나와요. 그때 이제 이 베센트 재무장관이 사람이 되게 직설적이에요. 얘기한 게 뭐라고 하냐면 일단 첫 번째 중국이 우리 국채를 사는지 안 사는지는 나는 잘 모르겠고 그걸 얘기하는 것 자체가 큰 의미는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다만 우리 미국 국채 입찰할 때 외국인들 잘 들어온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인터뷰에서 무슨 얘기하냐면 지금
전 세계 국채 금리가 다 올랐는데 이때 프랑스 금리 오르고요, 영국 금리 오르고 유로 금리 다 올랐어요. 독일 금리도 오르고 우리나라 금리도 뛰었거든요. 근데 미국 금리만 실제로 10년짜리 국채 금리가 4.7에서 4.2까지 50bp가 무너져요. 그래요. 그럼 당신 말이 맞다면 미국 국채 금리가 떠야지 왜 50bp가 내려오니 이러고 물어봐요. 기자. 다른 데는 오히려 국채 수익률이 뜨는데 예, 그러니까 미국만 이제, 그때 예. 훅 내려왔죠. 예, 그러니까 이제 기자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얘기는 그거죠. 아니, 지금 달러가 약하다고 하는데 달러가 약한지 한번 보자. 네가 말하는 대로.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게 한번 읽어볼게요. 빨간 것만 있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지금 달러가 약한 건 단지 유로 움직임 때문이다. 그러니까 유로가 세기 때문에 달러가 약하다는 거거든요. 보시면 독일 등 유로존의 주요 국가가 국방비 등이 골자인 재정 지출을 늘리면서 유로가 강해져서 달러가 약세 압력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럽이 재정 지출하면서 성장이 나오니까 유럽 쪽으로 돈이 몰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로가 세진다는 거예요. 베센트가 뭐라고 하냐면 어떠한 통화 이론이든 더 큰 재정 지출을 할 때 통화는 강해진다. 그래서 유로는 강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잠깐 보시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달러가 신뢰를 잃어서 달러 약세 나온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니? 그러니까 그럼 이제 물어보는 거죠. 아니 그럼 달러 수치가 왜 이렇게 달러 인덱스 왜 내려오는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건 달러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유로가 유독 강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하. 유로는 왜 유독 강한데? 재정 지출을 해서. 사실은 석연치 않은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베센트가 맞다 틀리다보다는 이 사람 얘기하는 거 좀 따라가볼 필요가 그럽시다. 있어요. 예. 잠깐 보시면요. 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지금 이제 재정 지출할 때 통화가 강해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사례를 들고 와서 달러 바닥론을 제시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때 달러는 2017년 12월에 감세안이 통과한 날과 거의 같은 날에 바닥을 쳤대요. 실제 17년도 1월 20일 날 바닥 치거든요. 달러 인덱스가. 그거 17년, 18년 달러 인덱스 추이 한번 차트 갖고 오셨네. 그거 한번 예, 다음 확인하고. 예. 저거 화살표 친 저거. 예, 그렇죠. 왼쪽에 요날입니다. 저거. 예, 요날입니다. 이거 17년도 이게 18년도 1월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트럼프가 당선되고서 17년도 1월 9일 날 달러 인덱스가 여기까지 왔어요. 100이 넘었어요. 그리고 이때 원달러 환율이 1209원까지 떠요. 그래서 이때 1250원 간다 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들으시면 1209원이 귀엽잖아요. 그때는 저희 소장님 훨씬 잘 느끼시겠지만 이때 1209원이 지금으로 따지면 1450원 느낌이에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때 저기 1250원이 지금으로 따지면 제 생각엔 1500원 느낌이에요. 그 느낌이었지. 뭐 1250 그렇죠. 가면 나라 망하는 줄 알았지. 네, 그렇죠. 예. 1250 가면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나라 망한다고 그랬죠. 여기서는 달러가 더 뛸 줄 알았는데 트럼프가 당선돼서 달러가 쫙 빠지죠. 이때 유로가 엄청 셌어요. 근데 보시면은 17년도 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때 감세안이 통과가 돼요. 취임하고 한 1년 그렇죠. 안 돼서. 예. 취임 1년 차에.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감세안이 통과가 되니까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달러화가 바닥을 치고 뛰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허. 달러 인덱스를 기준으로. 어허.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2017년도 12월 감세안이 통과한 날과 거의 같은 날에 바닥을 쳤다 이렇게 어허.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차트를 한번 봐라. 달러가 언제 바닥을 쳤는가 이렇게 방금 물어봐요. 봤고. 올해입니다. 우리는 봤고 방금. 예, 7월 4일 올해 7월 4일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OBBBA 법안이 통과됐을 때라고 설명합니다. 보시면 이날이죠. 이야 이렇게 되죠. 그 오빠 법안 그러니까 됐을 때. 저도 사실 이렇게 접근하는 그러니까 재무장관이 이렇게 접근하는 건 처음 봤거든요. 베센트 형 진짜 빠꼼이네 시장. 이분이 그러니까 베센트 재무장관이 그거잖아요. 마켓 히스토리 분석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월가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이제 히스토리를 잘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그래서 얘기한 건 일단 저는 이 말이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재무장관이 얘기를 했잖아요. 예. 재무장관이 말을 하는 거는 시장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실제로 이날 바닥을 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달러가 언제 바닥을 쳤는가 7월 4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베센트 장관은 앞으로 미국의 경상적자가 줄어들 것이라는 점도 달러 강세 압력의 이유라고 말해요. 오호.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올해 상반기에 관세 때문에 미리 땡겨서 사니까 무역 적자, 경상 적자가 엄청 커졌잖아요. 근데 이제 미리 수입을 확 했었죠. 이제 미리 땡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아하. 경상 적자가 줄어들겠죠. 그럼 이런 것도 달러 강세의 유인이 되니까 여기 예. 보시면 이것은 달러에 매우 지지적, 그러니까 서포티브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약하면 경상수지 적자폭 축소에 따른 달러 수급 개선, 달러 자산으로 글로벌 자금의 유입, 관세를 포함한 조세 정책의 불확실성 해소로 달러는 오를 일만 남았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 포인트를 짚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달러는 미국이 힘들어서 달러가 약해진 게 아니라 달러 인덱스가 떨어진 건 그건 유독 유로가 세서 이렇게 유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서. 근데 이제
그럼 유로가 센 이유는 미국이 유럽이 재정 지출을 늘리면서 성장을 부양하니까 그 구두쇠잖아요, 유럽이. 맞아. 특히 독일 엄청 구두쇠지 않습니까? 예, 예. 거기가 안 풀던 돈을 풀어요. 예. 근데 이제 미국도 돈을 푸니까 오히려 이제는 18년도처럼 예. 달러가 이제 어느 정도는 약세로 가는 걸 막을 때가 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잠깐 보시잖아요. 이게 기사가 연합인포에서 나온 건데 기사가 10월 20일 날 기사예요. 예. 참고로 이틀 후가 10월 22일이거든요. 예. 그냥 뭐가 있었냐면 금이 하루에 5% 무너졌어요. 미국 금리가. 아니요, 골드. 아, 금이 예, 하루에 5% 떨어진 날입니다. 5%가 떨어졌다. 예. 달러가 다음 팡 뛰면서.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얘기를 하고 이틀 후에 금 가격이 이제 5% 금 정도 가격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말씀보다도 저도 이제 이 기사 읽으면서 야, 이게 달러가 그럼 강세로 가나? 이 생각을 사실 했거든요. 왜냐면 재무장관들 코멘트는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네. 사실은 재무장관이 이거는 언론에 얘기할 때 막 자, 그럼 달러가 올라갈 이유 하면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막 리포트 보여주고 그래프 보여주고 애널처럼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마 상징적인 거 몇 개만 짚어가지고 방향을 제시했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달러가 더 약해지는 건 어느 정도는 제어하겠다는 의미잖아요. 예. 그래서 잠깐 보시면은요. 이게 그 차트예요. 달러 인덱스 24년부터 그려놓은 겁니다. 최근 보시면 요 두 번에서 바닥을 친 다음에 베센트가 얘기한 게 요 시기예요. 예. 그 이후에 96에서 지금 99까지 올라왔거든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는 총재 코멘트에서는 4분의 1 정도는 글로벌 달러가 올라온 것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글로벌 달러가 세지면서 96에서 99로 달러 인덱스가 올라오면서 원달러 환율이 일부 정도 끌려 올라온 것. 이게 그래서 환율 오른 이유 1번입니다. 이창용 총재의 발언에 첫 번째 지목했던 그것도 상당한 일리가 있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오케이. 예. 그러니까 실제 달러 인덱스가 맞아. 올랐으니까요. 일리가 있다기보다는 팩트겠죠. 아마. 팩트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결국에는 일본이잖아요. 예. 일본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아베노믹스를 만약에 지금 다카이치 사나이가 시행을 하게 되면 예. 아베노믹스는 과감한 액약세지 않습니까? 예. 그럼 엔화가 너무 빠르게 약세로 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다카이치가 들어오기 전에 20화가 끝날 때쯤에는 이제 달러엔 환율이 1달러에 145엔 했어요. 그러니까 145개의 엔화만 있어도 1달러를 샀거든요. 오늘 155엔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155개나 있어야 1달러를 사죠. 네. 엔화가 약세인 네. 거예요. 근데 이제 엔화가 약세면 일본 수출에는 조금 더 유리하겠죠. 근데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제 오늘 우리나라 관세는 이제 내려오는 걸로 합의가 된 겁니다. 오늘 뉴스가 나와서 이따 뒤에 설명해 드리겠지만 일본은요. 9월 중순부터 이미 25%였던 상호 관세가 15%가 됐어요. 네.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25%잖아요. 예. 그럼 관세에서 누가 유리할까요? 수출을 보면. 일본이 유리하죠. 일본이 유리하죠. 10% 유리하잖아요. 근데 엔화가 약세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힘들겠죠. 네, 힘들죠. 그러면 관세에서 터지고 환율에서 터지겠죠. 그러면 우리 수출이 잘 안 되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그러면 환율이 달러 유입이 줄어든다는 얘기니까 환율이 뜨겠죠. 환율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예, 원화가 약세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엔화 약세가 원화 약세를 자극하는 거죠. 관세율이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다카이치가 들어오면서 엔 약세가 만들어낸 게 원 약세를 자극하고 있다라고 이창용 총재가 얘기하잖아요. 이 로직이 안쪽에서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엔 약세하고 원 약세가 같이 동조화되는 모습들, 요게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좀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3,500억 달러 관련된 불확실성 있죠. 네. 이게 이제 오늘 근데 다행히 합의문이 나왔어요. 그거 되게 중요한 건데 이게 합의문이 나오지 않으면서 이게 뭔가 불안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좀 많았거든요. 근데 어쨌든 합의문이 나왔고 요거 관련돼서 이제 의회에서 이제 잘 해결이 되면은 국내에서 이제 정치적 프로세스가 잘 끝나게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 관세율도 25에서 15로 내려올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 환율이 1,475원에 시작을 했다가 확 내리꽂히면서 1,452원까지 빠졌었거든요.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3,500억 달러 관련된 불확실성, 요게 좀 제거된 부분, 예, 그게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 자율적으로 알아서 빠졌다고 보세요. 오늘 환율. 그러니까 오 단장은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합의문이 나오면서 환율이 일단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11월 3일 날 이게 에이펙 정상회담 직전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예. 그 직후에 MOU 발표했잖아요. 이거 3,500억 달러 관련. 그래서 그게 아마 제 생각에 주말이었고요. 제 네, 기억엔. 네. 그래서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개장을 하면서 환율이 1,420원 밑으로 내리면서 시작했어요. 1,445원에서. 근데 이제 이게 3,500억 달러 관련 불확실성 크다 하니까 다시 환율이 밀려 올라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제 발표가 났잖아요. 그러면서 환율이 내려올 때 아마 그 시점에 개입도 같이 했겠죠. 예. 그러니까 개입을 할 때
기세가 너무 세면 기세가 너무 셀 때 개입을 하면 달러가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냥 총알만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주춤할 때 밀어야죠. 그래서 아마 이제 아까도 이제 시작할 때 말씀하셨지만 예. 이게 외환시장에 대한 개입이 있었냐 없었냐 그거 뭐 제가 증거를 대 가지고 파악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오늘 이제 환율이 하루에 20원 넘게 밀린 거는 네. 사실 고점 대비해서 20원 넘게 밀렸잖아요. 그죠? 예. 요거는 어쨌든 자연적인 요인이 아니라 시장 자체 요인도 있고요. 예. 두 번째는 확 같이 떨어진 것들. 이것도 같이 작용을 했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요 정도로 해서 예. 원달러 환율이 오른 요인을 좀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서학개미들의 해외 투자 이게 이제 굉장히 좀 강해지고 있잖아요. 점점. 예. 이런 것들도 이런 거는 약간 일시적인 것보다는 약간 좀 구조적으로 환율의 상승을 좀 가리키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나. 네, 그 정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그러면은 아까 소개한 이창용 하는 총재 발언 중에서 지금 어쨌거나 가장 직접적이고 제일 큰 요인은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이나 채권 사겠다고 들어오는 것보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들고 나가는 돈이 한 4배 가량 된다.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죠. 예. 투자 사이드에서는. 예. 그걸 갖다가 실제 우리 뭐 데이터나 뭐 이렇게 뭐 그게 확인이 됩니까? 실제 한은에서 이제 보는 자료가 있겠죠. 이게 아마 저기 우리 EPFR 같은 거 보시잖아요. 예. 근데 이제 뭐 저도 뭐 이 자금이 뭐 실시간으로 확인되는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 한은에서도 자금 유출입 같은 것들 확인을 할 때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보고 있겠죠. 예. 오늘 네. 저 보자 몇 시였지? 그게 구윤철 부총리가 네. 오늘 발언한 게 나왔는데 예. 저도 아침에 방송하던 중에 그게 이제 바로 인포맥스에 속보로 뜨길래 국민연금하고 수출업체들 하고 이제 협의 중이다. 네네. 환율 안정을 위해서. 네. 그 정도까지 얘기를 한 다음에 이게 이제 뭐 분차트로 볼 것 같으면 아니까 이게 예. 이런 식으로 밀린다는 얘기는 이거는 개입인데 개입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설명하기 힘든 그냥 뭐 1474, 75원에서부터 그냥 50몇 원까지 밀어버렸으니까. 네네. 예.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한번 심리를 꺾어 놓겠다 하는 그것도 어느 정도 작용은 한 것 같고. 네, 그렇죠. 예. 지금 다시 보니까 오늘 종가가 57원인데 유럽장 넘어갔어도 지금까지 크게 위를 반등을 못하는 거 보니까 플레이어들이 아래 지금은 좀 한 발 물러서자. 지금 덤비다가는 바로 그렇죠. 지금 덤비다가는 바로 그냥 그러니까 이제 누를 때는 한 방에 확 눌러줘야 그러니까 이게 트라우마가 생기니까 쉽게 못 올라오잖아요. 예. 그리고 오늘 한 15원 정도로 순식간에 밀어버리면 저거는 지금 여기는 객이다가는 인터뱅크 스펙하는 선수들 같으면 바로 그냥 손절이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네네. 지금은 한 발 물러서는 게 맞겠네. 예, 그래요. 지금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지금 달러 인덱스는 100 가지고 100 근방에 와가지고 네. 뭐 기술적으로 보자면 201선대 이렇게 누르고 있고 네. 그걸 좀처럼 못 올라서고 네. 100이라고 하는 것도 매듭 숫자도 좀 어느 정도 의미가 있고 하니까 어떻게 보세요? 여기서 더 간다고 보세요? 달러 강 글로벌리. 글로벌리요. 예. 일단 저기 아까 베센트가 얘기한 포인트가 있잖아요. 네. 베센트가 얘기한 포인트에서는 지금보다는 결국엔 달러가 서포티브하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지지적이라는 예. 우리 말로 해석을 하는 게 좀 웃기긴 한데 서포티브하다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뭐냐면은 달러가 너무 약하죠. 그러니까 글로벌리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달러가 이렇게 주저앉아 가지고 탈달러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이럴 때는 영린을 건드린다는 표현 아까 쓰셨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한 번씩 반대로 제대로 꺾어주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달러 인덱스가 조금 좀 강해지는 모습이고 반대편에서 유로존이 힘을 만약에 조금 지금 이제 재정 지출하면서 힘을 세게 만들고 있지만 이게 살짝 꺾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유로존 같은 경우는 힘을 조금 약해지면서 이게 유로화 약세 같은 가능성을 조금 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지금보다는 조금은 더 강한 모습 보일 수 있다. 이 정도의 가능성은 열어둘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탈달러에 대한 얘기를 조금 좀 종식시키고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다만 예. 최근에 보면 금 가격이 4,000불 밑으로 밀렸다 다시 올라왔거든요. 예. 그 중에 이제 뭐가 있냐면 관세 관련된 불확실성이 생겼죠. 그래요. 대법원 이슈가 있었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약간 좀 배팅을 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론몰이를 하는데 이 여론몰이의 포인트가 뭐냐면 이 첫 번째는
만약에 관세가 대법원에서 이게 위헌이 되면 위법하다라고 판결이 나게 되면 저기 미국은 뭐 이제 처음에는 한 2천억 달러 토해야 된다 이랬다가 그 다음에 2조 달러 토해야 된다 했다가 이제 3조 달러로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거 미국 그 제3세계로 전락한다 이런 얘기까지 트럼프가 하고 예. 그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내년에 이 관세로 벌어들인 수익으로 개개인한테 2,000달러씩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요? 저소득층한테. 네. 그러면 저소득층한테 2,000달러씩 주면 추산하면 한 6천억 달러 필요하거든요. 올해 관세로 벌어들인 수익이 2천억 달러 정도 되고요. 연간으로 만약에 지금 추세로 가면 연말까지 3천억 달러 벌어요. 그럼 내년까지 6천억 달러 벌기가 쉽지 않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 재정 적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재정 적자가 커진다는 얘기는 또 되감으면 또 달러에 대한 신뢰 우려 이런 걸 키울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제 금 가격이 최근에 살짝 또 고개를 좀 든 게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마 단기적으로는 달러를 갖다가 조금 지키려는 모습은 좀 보이겠지만, 근데 이제 요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대법원 판결 관련된 불확실성, 요거는 우리가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이제 약간 좀 더 좀 부연 설명 살짝만 드리면 대법원 판결 있잖아요. 예. 이게 대충 만약에 언제쯤 나올지도 가늠이 안 되나요? 원래 저는 2분기 정도 생각했었거든요. 예전에 외신 자료 봤었을 때는 시간이 좀 한 1년, 한 7, 8개월 정도 걸린다 이래서 뭐 2분기, 3분기 정도 나오겠네 이랬는데 지금 최근 외신에서 나오는 얘기는 이게 사안이 긴급하다 보니까 잘하면 연내에 빠르면 연내에도 나올 수 있고 내년 해넘기기 초 정도 전에 결론이 날 수도 있다? 근데 이제 그건 좀 빠르면이라는 네, 전제인 것 네. 같고요. 내년 초 정도 1분기 정도를 보는 게 좀 약간 컨센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트럼프 행정부에서는요. 네. 정책이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산발이처럼 세 개의 다리의 의자예요. 그래가지고 관세만 있는 게 아니라 감세랑 규제 하나가 같이 맞물려 있어요. 근데 지금 관세가 떨어져 나가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왜 맞물려 있냐면 관세라는 건 무역을 위축을 시키면서 성장을 둔화시켜요. 예. 그래서 올해 4월에 그 난리가 났던 거거든요. 예. 근데 대신에 관세는 세수를 높여요. 어허. 그러니까 이제 성장은 무너뜨려요. 근데 옆에 보시면 감세라는 게 있죠. 그래서 감세는 그렇죠. 해줄 수 있어. 이 성장으로 메이크업을 해버려요. 감세의 성장으로 관세의 둔화를 메이크업을 해줘요. 근데 감세는 또 문제가 뭐냐면 재정 적자가 커지죠. 그거를 관세의 수입으로 메이크업을 해줘요. 네. 그래서 관세와 감세가 같이 가줘야 돼요. 이제 무슨 얘기가 있냐면 아까 OBBBA 법안 얘기 있잖아요. 예. 그게 OBBBA 법안을 통과시키면 이제 미국 의회 예산처에서 무슨 얘기하냐면 얘네들 보수주의자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되면 향후 10년간 재정 적자가 3.5에서 4조 달러 늘어날 걸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뭐라고 했냐면 매년 3천억 달러씩 관세 수입이 생기면 10년이면 3조 달러 아니냐? 그거 메이크업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응을 했어요. 예. 근데 지금 관세를 못 거두면 그러니까 이미 감세는 통과됐으니까 4조 달러 지출이 늘어날 거지 않습니까? 부채가. 근데 관세 수입이 없잖아요. 예. 그럼 재정 적자가 늘어나죠. 예, 그러면 이런 것들은 달러의 약세 요인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워낙에 다양한 변수들은 존재합니다. 네. 그런데 다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센트 재무장관의 코멘트가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는 굉장히 약한 달러에 대해서 글로벌 통화 대비 거기에 대해서 반대로 꺾으려는 움직임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일단 오 단장님 그러면 요 한마디만 10초짜리예요. 예. 환율이 이러다가 연초에 봤던 1,480원대도 진입하고 1,500원도 건드린다. 위기도 아니다. 저는 환율이 올라가는 현상이요. 약간 컬러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본 유출로 돈이 도망가는 게 있고요. 해외 투자로 들어가는 건 다릅니다. 오케이. 자본 유출과 해외 투자는 다릅니다. 예, 약간 아직까지 자본 유출로 보지는 않으신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